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을 때 이분이 딱 보시더니 가방끈을 내리시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나? 나를 무시를 하고 있네? 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나의 존엄성은 당신이 나를 아무리 무시한다 그래도 무시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일어설 수 없느냐가 결정 지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잘 써. 그런데 어느 순간은 책을 못 쓸 수 있잖아요. 그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아우, 최윤 작가님 왜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쪼그라들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존엄한 속성은 훼손되지 않다라는 내 안에 본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으면 내 자존감을 내가 스스로 챙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쓸 수 있을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나를 아는 거가 일단은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뭐 내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에 상처받을 일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뭐 내게 맞는 말이면은 그건 받아들이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말에 뭔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책에서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이 이뤄낸 뭔가 성과 이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결정사 같은 데 가면은 SK 하이닉스 자켓을 입고 나간다고. 그게 이제 나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번 책에서 나는 성과와 상관없이 본래부터 멋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하이닉스 자켓도 입을 수 없는 어디 소속도 없었어요. 명함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박사를 들어가서 명함에 겨우 한 줄을 쓰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 커리어도 물론 썼지만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명함에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행사장에서 제가 행사를 보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명함을 주시면서 오늘 행사 진행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제 제 명함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보시더니 가방끈을 내리시겠다 그래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렇게 막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마 박사과정 1년 차 조금 못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제가 한 학기에 청명지성을 배운 상태여서 어떻게 그 순간에 챙겨줬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나? 나를 무시를 하고 있네? 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나의 존엄성은 당신이 나를 아무리 무시한다 그래도 무시되지 않잖아요. 훼손되지 않다라는 거를 그 순간 대화하면서 챙겼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챙겨줬고요. 그렇다면 나의 일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의 말이 만약에 해당이 됐으면 그러니까 가방끈 늘리기 위해서 내가 대학원에 간 거가 사실이었다면 자존감을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방끈이 좀 필요해서요. 그럼 굉장히 유연하게 위치 있게 대응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이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끈 밀리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저를 찾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되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존재와 나의 존재, 존엄성이 있는 천명지휘성 이 존재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의 성패에 따른 그 결과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존재와 삶을 제가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연습을 해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참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라는 게 그런 외부적인 뭔가 요소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방끈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자신의 뭔가 경력이나 뭐 어떤
성취물을 과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먹히는 또 사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이제 말을 꾸며내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나를 그렇게 타인에게 증명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본인의 이 안에 있는 감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공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하면 겉보기에 드러난 게 화려해 보이는 건 물론 좋지만 내 안에 이미 나는 굉장히 나를 살리는, 이미 나는 우주로부터, 하늘로부터 인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겉보기에 드러난 것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상대를 굉장히 배짱 있게 떳떳하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채워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이지, 안은 텅 비어 있는데 밖에부터 챙기면 아마 그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내면을 먼저 채우셔라. 왜냐하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실 거니까. 그래서 순서를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답변에 아주 진짜 시니컬한 분들은 이제 아 그거 정신승리 아니냐, 자기 합리화 아니냐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 합리화나 뭔가 정신승리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감정을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만큼 증명해서 탁 갔는데 나보다 더 높은 지위 사람을 탁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나는 초라해지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죠. 속상하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속상하세요? 그러면 아, 난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 안에 원래 텅 비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판단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유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드러나는 그 감정을 붙잡고 당신 왜 기분 나쁜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당신 안에는 나도 저 사람만큼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서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맹자가 참 감사한 게, 맹자가 그랬대요. 이 거렁뱅이에게 당신 굉장히 존엄한 존재고 이미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거렁뱅이가 웃기는 소리잖아요. 난 길거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 이미 채워져 있는 굉장한 사람인데 좀 믿질 않으니까 밥그릇을 발로 차서 그래? 그럼 얘따 먹어라. 그랬대요. 먹을 것 같으세요? 안 먹겠죠? 또 왜? 기분 나쁘니까.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랑 이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지여도 그렇지 사람을 발로 차면서 밥을 먹으라 해? 기분 나빠. 라고 하잖아. 당신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굉장히 쉽게 와닿게 설명했네요, 맹자가. 맹자가 공자의 어려운 말을 정말 쉽게 잘 번역을 했어요. 공자와 이제 맹자에 대해서 이 차이가 이제 뭐 인이냐, 의냐 뭐 이렇게 얘기 뭐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공부해 보시니까 이게 뭘 아까 뭐 해석을 또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계통은 이어지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공부해 보니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시대가 달랐고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걸 순수 언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같은 말인데 맹자는 공자의 그 말을 자기식대로 말을 하는 거여서 겉보기 말이 달라 보이는 것이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만의 언어이잖아요. 하지만 이 속뜻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그 말을 이제 맹자가 또 살았던 시대에 다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쓰는 뭐 말이나 이런 거 달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뜻을 들어가면은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굳이 공자맹자를 찾아보지 않고 우리 지금 한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데 우리 드라마가 어떻게 서양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쏟고 있냔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의 순수 언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은 다 똑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고전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에서 말씀하신 내가 소중하다. 이제 우리가 뭐 소중하다는 말은 뭐 너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리고 넌 소중한 존재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그게 이제 위로의 뭔가 메시지로서 많이 쓰긴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와닿지는 않고 아니 뭐 내가 뭐 하나뿐이어서 혹은 내가 뭐 누구의 자녀라서 내가 누구의 엄마 아빠라서 뭐 그래서 소중한 거 뭐 알겠어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작가님께서 해석하시는 이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뭐라고 하셨죠? 싫다고 하셨죠. 싫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짜장면을 안 먹은 걸까요? 아니 이게 자녀 먹이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자녀를 먹였잖아요. 그 자녀를 먹인 그 행동은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일까요?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소중하다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깊은 내용은 사실은 나만 챙기는 마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어머니는 짜장면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만한 비유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했어요. 자식을 먹이려고. 그랬더니 가끔 유머러스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먹습니다. 그럼 여쭤보죠. 자식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먹었어요. 그럼 나를 소중히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야, 자식도 없어. 나만 먹어. 그러면 마음 편하세요?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그러면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해버렸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챙기지 않고 나만 챙긴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속성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 배는 채우지 못하지만 자식을 줬더니 배는 고픈데 마음이 좋아요. 그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다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앞서 대화를 나눴던 겉과 속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겉으로는 보이는 땅의 속성이고요. 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천지인이라 그래서 발은 땅에 딛고 있고요.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잖아요. 하늘의 속성, 땅의 속성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하늘은 항상 땅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두루두루 다 살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내 배는 채우지 않았지만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대하다고 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커피숍에서 핸드폰 훔쳐가지 않은 거라면서요. 왜? 훔쳐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아, 그쵸. 불편하죠. 그 사람이 힘들 거잖아 라고 말은 물론 해요. 그 말도 맞는데요.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져가면 내 마음도 불편해요. 지나가는 아이가 넘어졌어요. 모르는 애예요. 내가 모르니까 우리 지나가지 않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내 안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돕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소중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마음을 다 챙긴 거예요. 내 배도 챙기지만 남의 배도 챙겨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동양 고전에 공경하다 경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공경하다,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공경하다. 근데 그 경자가 경외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두려워하라. 내 안에 있는 남을 챙기는 하늘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라. 항상 내 안에는 하늘 챙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나도 챙기고 남도 챙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마치 이런 건가요? 뭐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 진짜 돈이 엄청 많은데 이 돈을 내가 진짜 돈다발을 깔아서 그 위에 잠을 자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편을 봤을 때는 정말 생전 얼굴도 한 번 안 본 진짜 저 아프리카의 저 그 네. 난민 아이들한테 내 돈을 줘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후자의 경우에 그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거 그 행위만 딱 볼게요. 그 행위가 내가 이 아이를 돕겠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도와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순서를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쵸?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인 거죠?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건 이상한 말이 되거든요. 물론 분석해 보니 그 안에 내가 좋아서 남을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애초에 내가 나를 좋게 나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은 드러난 내가 남을 돕는 행위를 내가 왜 그랬지를 알고 보니 그 안에 내가 좋기 때문에 도왔다라는 게 찾아지는 것이지 순서가 나는 나를 그래야만이 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 편하자고 돕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보기엔 한계가 좀 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그렇게 남을 이제 돕는 행위가 뭐 내 마음이 편해서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거 이기주의 아니야? 결국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나만 챙기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나 챙겼더니 남 챙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기주의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도 나만 챙긴 거. 그냥 어머니는 짜장면을 먹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기주의인데 그랬더니 내가 불편해. 그래서 아유, 내 속 편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식 먹은 게 내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베풀어 준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이기주의죠. 그러면 제가 뭐 자꾸 따지는 거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그 어머니가 진짜로 짜장면을 싫어했어. 근데 자녀는 짜장면 너무 좋아해. 그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지 않죠. 아. 내가 고민을 하는 것은 네.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상황에서 음. 사유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뭐 생각이 필요 없이 그거는 뭐 판단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음. 나는 싫고 좋으니까 줬다.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야기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속성은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관계 챙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땅의 속성은 나만 챙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내 안에서 늘 갈등이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특히 기업 교육생들은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강제로 오셨습니다. 그분들 상대로 공자맹자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 얼마나 제가 에너지가 쓰이겠어요. 그래서 표정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감정 얘기를 막 꺼내면서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말 진짜 크게 저항하시는 분들, 또 장난스럽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시군요. 뭘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특히 이제 주말 교육은 더더더 그러겠죠. 주말인데 쉬고 싶었다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다고. 강사님이 그게 몸의 언어라면서요. 근데 지금 자기는 몸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교육장 나가셔도 제가 출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또 그럴 수는 없죠. 왜요? 아니 여기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내가 우리 상사와도 관계가 좋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고 인사 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아서 앉아 계신 거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속성은요 눈에 보여요. 내가 쉽게 감지가 돼요. 근데 내 안에 이미 작동되고 있는 관계를 챙기는 거, 보이지 않은 그 속성을 잊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철학은 그것을 인식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거네요, 잘 결과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